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변동성이 매우 짙은 한 주였습니다. 걱정이 될 만큼 시장이 폭락을 시작하는 건가 싶었다가도 다행히도 다시금 안정을 찾아 반등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 보통주도 이번 주에 8만 원 선을 뚫고 아래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8만 원 선 위로 반등을 하면서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증시 쪽 흐름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3대 지수인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에 반등을 깨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작된 하락의 이유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모든 지수가 하락장을 받았던 한 주였습니다. 반등을 꾀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됐기는 하지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상승세로 이어갈지 아니면 속임수 반등에 그치고 다시 추가로 하락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인 것도 분명하고요. 여기저기서 대폭락의 시작인가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더욱 조성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8만 1,000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었던 지지선을 뚫고 더 하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8만 원 주가도 붕괴가 되고 매우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더 하락을 이어갔다면 그 다음 지지선인 7만 7천, 8천 부근과 그보다도 더 하락을 한다면 7만 4천 원 부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원래 지지선인 8만 1,000원 부근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폭락의 시작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의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도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영향이 컸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12일과 13일에 삼성전자가 공매도 타깃이 되면서 2일 동안에 1,000억 원이 넘는 공매도를 당해서 추가로 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12일 유가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재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 삼성전자가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고 이번에 쓸데없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기업이 됐습니다. 증권가는 공매도가 버블이 낀 기업의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돌려주는 순 기능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버블이 끼지도 않은 기업들도 시장의 흐름을 파고 들어서 공매도 대상이 돼서 주가가 필요 없이 더 하락하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필요 없이 시장의 하락 분위기가 조성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역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많이 스마트해져서 일방적으로 공매도를 당하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이번 하락장을 기회 삼아서 열심히 하나둘씩 주식 수량을 늘려간 모습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형상으로 보고 있고요. 항상 그렇듯이 위기 뒤에는 기회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 정도 하락은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있어 왔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국내 시장의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봐도 이 정도 되는 하락장은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1년이 아니라 만약 더 긴 기간으로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하락장은 정말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마이너스 10%도 아니고 고작 몇 퍼센트의 하락장에 이리저리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도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손절해 버리신다면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주식시장을 벗어나시는 것이 훨씬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하락장의 기회를 잘 살려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 곧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최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만큼 하락이 끝난 후에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전략을 사용 중입니다.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추가로 하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추가 매수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요. 충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매수하는 금액과는 별개로 하락장이나 긴 횡보장에 조금씩 전략적인 매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모아놓은 여윳돈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평소에 확보해 두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20에서 50%씩 큰 폭락장이 왔을 때 다시 주가가 회복할 때까지 손가락만 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그저 지켜만 보면서 보내야 할 겁니다. 꼭 투자 금액의 10에서 20%씩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 비중으로 보유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보다는 TSMC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TSMC는 최근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량 하락한 상태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9%가량 하락을 했는데, 어떤 투자자 분들은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어떤 투자자 분들은 변동성을 이기지 못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나 ETF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우상향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막상 하락장이 오면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항상 큰 돈으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어디가 최고점이고 어디가 최저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분할 매수를 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상승하는 반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에 하락장이 일시적인 하락이었는지 정말 큰 폭락의 전조 현상이었는지는 다음 주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성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꾸준하게 좋은 소식이나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정리하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